안녕하세요. 호주 곰탱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수도라고 하면 시드니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꼭 수도라고 하지 않더라도 호주의 대표 도시 하면 열의 9 이상은 캔버라가 아닌 시드니를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캔버라는 명백한 호주의 수도임에도 시드니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도시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시드니의 모습은 어떨까요? 시드니는 앞선 캔버라와는 분위기가 영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시드니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고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두 도시의 인구수 역시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니 인구수를 검색하면 대략 500만 명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버라에는 4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한 나라의 수도가 가장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주 인구 역시 많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수도가 갖는 위상을 고려하면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인지도나 개발 정도에서 캔버라는 시드니에 비해 많이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호주의 수도가 된 걸까요? 이야기는 1901년 1월 1일 6개의 자치식민주가 연합해 호주 연방이 탄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생기고 나니 문제는 수도를 어디로 할 것인가 였습니다. 초기에는 뉴사우스웨일스의 시드니와 빅토리아의 멜버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두 도시는 각각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중심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드니는 오래전부터 뉴사우스웨일스 식민지의 중심이었고 해양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항구를 가지고 있어 무역과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한편 멜버른은 1850년대 금 발견으로 인한 금강 열풍, 골드러시를 겪으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금으로 풀을 얻은 멜버른은 빠르게 발전해 곧 시드니와 경쟁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두 도시가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각 식민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감정이 격화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는 각각 자신의 도시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다른 식민지들도 개입하면서 수도 문제는 복잡해졌습니다. 이렇듯 혼란한 가운데 캔버라가 호주의 수도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도 선정 과정에서 거대 도시 시드니와 멜버른 간의 경쟁이 과열되어 이를 중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 도시는 각자가 나름대로 대도시로서의 입지를 충분히 갖췄던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수도 유치에 열을 올리는데요. 이러한 과열 양상을 막고자 정부는 아예 이들 지역의 중간 지점에 새 수도를 짓기로 하는데 바로 이것이 현재의 캔버라입니다. 이는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두 도시의 라이벌심을 풀어줄 중립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캔버라의 위치는 호주 헌법 125조에 제시된 조건,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어야 함, 시드니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져야 함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원래 현재 캔버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준주 소속이지만 준주 분리 전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소속이었습니다. 위의 헌법 내용만 보면 내륙이 아닌 해안 지역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 호주 내륙에 캔버라를 건설하게끔 만든 부수적인 이유는 또한 존재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내륙 지방이 갖는 지리적인 이점도 캔버라 건설에 한몫을 하였습니다. 당시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흑사병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 병은 유럽 전역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영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영국인이 정착하면서 탄생된 호주도 이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항구 도시에 흑사병이 만연했기에 나라 주요 기관만큼은 이로부터 안전한 내륙에 위치하는 게 맞았죠. 또한 적국이 해안 지역으로 침범할 때 내륙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점도 현재의 위치 선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 1907년에 성립된 시티힐 계획을 바탕으로 캔버라가 새로운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캔버라의 설계와 구축에는 월터버리 그리핀과 그의 아내 마리온 마헤니 그리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1911년에 개최된 캔버라 설계 경쟁에서 우승하여 캔버라의 도시 설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시티힐입니다. 시티힐은 캔버라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언덕으로 그리핀의 설계에서는 이곳을 정치와 행정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캔버라를 미래의 대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시티힐은 그리핀의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형의 도로와 건물이 이 언덕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티힐을 도시의 중심으로 강조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티힐은 오늘날에도 캔버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호주의 수도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 의사당 및 다양한 정부기관과 문화시설, 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캔버라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핀의 설계가 아쉽게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시티1은 그의 비전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캔버라는 단순히 시드니와 멜버른의 경쟁에서 벗어나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호주 전체의 다양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캔버라가 수도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라는 타이틀에 맞게 수도를 선점하기 위한 여러 도시들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